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용인에 거주 중인 30대 초중반 여성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사실 저는 얼마 전에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파혼했습니다. 제 잘못으로 파혼한 건 아니고 예비 시부모가 믿고 걸러야 할 사람들이라 단칼에 손절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집안과 연을 맺으려고 했다는 게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파혼한 이유도 하도 어이없고 웃겨서 어디다 말도 못했어요. 알고 있는 사람은 부모님과 친한 친구 몇 명이 고작이었죠. 그만큼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이며 잊고 싶은 순간입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파혼한 거지만 당시에는 명확한 이유를 말하기 싫더군요. 그래서 그냥 얼버무렸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런 인간들도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제보했어요. 현재는 제가 왜 파혼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대체 무슨 이유로 파혼했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께 얼른 알려드릴게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운동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케이스예요. 자상하고 배려심 있는 모습에 끌렸고 연애 기간 내내 서로 잡음 없이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남자친구의 모든 부분이 마음에 들었지만 가장 좋았던 건 예의 바르고 저를 소중하게 생각해 준다는 거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를 붙잡아 두지 않고 항상 밤 10시 전에는 저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오히려 저는 남자친구와 더 있고 싶고 가끔은 같이 여행도 가고 싶었는데 남자친구는 절대 안 된다며 난리치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왜 계속 안 된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 여행 가자, 응? 글쎄 안 된다니까.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랑 여행 가는 딸을 어느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 친구랑 간다고 하면 되지. 그건 거짓말이잖아. 속이면서까지 여행 가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만 가는구만 뭘. 그래 알겠어. 그게 싫으면 사실대로 말씀드릴게. 그럼 됐지? 그것도 싫어. 왜?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여행 허락 받아 오겠다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여행 다니고 그러면 날 안 좋게 보실 거 아니야. 괜히 점수 깎이고 싶지 않아. 남자친구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단호했어요. 결혼 전에 외박은 없다라는 주의였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음에도 외박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결혼하고 나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 나이 20대 후반의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30대 초반의 남자친구와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창 좋을 나이에 이곳저곳 많은 곳을 놀러 다니고 싶었어요. 남들이 하는 것처럼 같이 여행도 가보고 즐거운 추억을 쌓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남자친구는 당일 여행으로 가면 된다고 가까운 거리로만 저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전에는 꼭 집에 귀가시켰고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나랑 어디 멀리까지 가는 게 싫은 건가? 외박하면 큰일이라도 나나? 별의별 생각이 들더군요. 혹시 가정 있는 남자인가 싶기도 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오해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남자친구가 말도 안 되는 오해라면서 웃어넘기더군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해. 진짜 내가 가정 있는 남자인 줄 오해한 거야? 외박은 절대 안 되고 무조건 10시 전에 집에 들여보내니까 그렇지. 보통 남자들은 안 그렇잖아. 여자친구랑 더 같이 있으려고 한다던데 넌 그런 적이 없으니까 혹시 가정이 있는 게 아닌가 싶었지. 그런 거 아니야. 뭐 어떻게 동사무소라도 가서 등본이라도 떼어볼래? 가족관계서 보여주면
오해 풀겠어? 아니 뭐 그렇게까지. 네가 아니면 아닌 거지 뭐. 괜한 오해하게 해서 미안해.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단지 우리 집이 조금 엄해서 나도 모르게 그게 습관이 됐나 봐. 우리 부모님께서 워낙 법도와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그렇게 배우고 자랐거든.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그렇게 됐네. 나중에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오면 알 거야. 아무리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해도 조심해야 할 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 예비 장인 장모님께도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 나는 사랑하는 만큼 더욱더 소중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거든. 여행은 나중에 결혼해서 실컷 다니자. 알겠지? 30살이 많은 것 같아도 20대에서 막 30대로 접어든 나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더군요. 젊은 나이에 철도 없고 마냥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많은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같은 동갑내기거든요. 그런데도 나보다 어른스럽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한때는 마음대로 여행도 못 다니고 남자친구와 여행 가는 친구들이 마냥 부럽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남자친구 말이 틀린 게 아니더라고요.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는 모습이 멋지게 느껴졌고 허세와 허풍이 쏙 빠진 거품기 없는 모습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게 내 남자친구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죠. 나중에는 저도 남자친구와 같은 생각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하며 예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연애한 지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슬슬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죠. 엄마, 아빠, 우리 왔어. 어서 와요. 오느라고 고생했어요. 아닙니다. 고생은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건 어머님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어머나, 고맙기도 해라.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전 양가 집안에 방문하여 인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먼저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방문하여 부모님께 인사드렸어요. 부모님은 2년 동안 예쁘게 사랑한 저희의 모습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두말할 것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좋으면 두 분도 좋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무엇보다 엄마는 남자친구의 생각이 참 바르다며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부모님에게 점수 따서 인정받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예비 시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입고 가는 옷도 신경 쓰고 챙겨갈 선물도 이것저것 비교해가면서 신중히 골랐습니다. 준비하면서 크게 떨리거나 하지 않았는데 막상 곧 있으면 인사드리러 간다고 생각하니 긴장되더군요.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나서 몰랐었나 봐요. 남자친구와 함께 예비시댁으로 향하면서 어찌나 심장이 쿵쾅거리던지 머릿속으로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나름대로 상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날 아주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받게 됐어요. 부모님과 저에 관해 물어보실 줄 알고 예상 질문에 맞는 답을 준비했는데 정말 조금도 생각지 못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는지는 차차 이야기해드리는 거로 하고 먼저 첫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무슨 청학동에 온 줄 알았어요. 두 분 다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지만 복장이 예사롭지 않더군요. 예비 시모는 그냥 평범하고 단정한 복장이었는데 예비 시부는 생활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거기다 수염도 기르고 계셨고요. 과장해서 말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 행동부터 말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예스럽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어서 와요. 자세한 이야기는 차차 하는 거로 하고 우선 절부터 받아야겠지. 네? 절이요?
처음 인사드리러 온 자리니 절부터 하는 게 예의지. 예비 시부모는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아 어서 절을 하라는 식으로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고, 남자친구는 옆으로 살짝 비켜서며 제게 절을 하라고 하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말에 살짝 당황스러웠지만 우선 아버님의 말씀대로 두 분께 절을 올렸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네요. 결혼 허락받으며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절한 사람, 저 말고 또 있으신가요? 얼떨결에 절을 올리며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왜 이렇게 법도와 예의를 중요시했는지 이해되더군요. 본인의 부모님을 만나보면 알 거라는 남자친구의 말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비 시부는 말하는 중간중간 사자성어를 섞어가며 이야기하셨고, 저와 우리 집안에 관해 질문하기보다는 본인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만 엄청나게 길게 하셨어요. 결혼 허락받으러 온 자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집안의 역사를 들으러 온 건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하고 뼈대 깊은 가문인지 잘 알겠지? 네? 네, 아버님. 그래. 아가씨가 무슨 일을 하고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아들에게 전해 들었으니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고, 둘이 서로 사랑해서 부부의 연을 맺고 싶다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들이 원하는 배필이라 크게 반대할 마음은 없으나 딱 두 가지만 가슴에 새겼으면 해. 첫 번째는 시부모와 남편을 공경하며 교를 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늘 겸손한 자세로 며느리로서 시댁에 이바지하는 마음이야. 앞서 들었다시피 우리 집안이 워낙 훌륭한 집안이다 보니까 아무나 며느리로 들일 수 없어. 예비 시부의 말을 들어보니 시댁에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군말 없이 시부모와 남편을 섬겨라 이거였어요. 이 말부터 들으니 행색부터 생각하는 것까지 어느 시대에 살고 계신 분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제 운명이 눈앞에 보였다고나 할까요?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앞날에 들들 볶이고 있는 저를 상상하게 됐습니다.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운운하며 엄청나게 저를 괴롭힐 것 같다는 느낌이 팍 들더군요. 그래서 이때 얼른 눈치채고 뒤엎었어야 하는 건데, 남자친구가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헛된 생각을 하고 말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온통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여차하다가는 청학동에 빙이 된 예비 시부에게 회초리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리고 그때 시부는 조용히 시모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준비한 종이와 펜을 제 앞에 내려놓게 했습니다. 종이하고 펜? 이걸 왜 갑자기... 그래도 내 며느리 될 사람인데 아주 기본적인 건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어. 뼈대 있는 가문인 만큼 그에 걸맞은 며느리인지 확인해볼 겸 준비한 거니까 그 종이에 본인 이름을 한자로 한번 적어봐. 한자요? 왜? 이름 한자로 쓸 줄 모르나? 아니에요. 쓸 줄 알아요. 세상에.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러 가서 이름 한자로 써본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예상치도 못한 질문을 받았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중에는 아예 옛날 서체까지 싸들고 와서 필사라고 시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과 말에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지만 우선 하라는 대로 했어요. 종이에 제 이름을 한문으로 적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부모님의 이름을 적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 본인 이름은 쓸 줄 아네. 요즘 젊은 사람 중에 본인 이름 한자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써보라고 한 건데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구만. 그럼
이번에는 부모님 성함도 한자로 써봐. 부모님 성함이요? 왜? 쓸 줄 모르나? 뭐, 평소 한자에 관심이 많아 잘 읽히는 사람이라면 부모님의 성함도 문제없이 한자로 쓸 수 있겠죠. 그러나 보통은 모르지 않나요? 서류상으로 몇 번 본 게 고작인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성을 쓸 수 있다고 쳐도 이름은 뭐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더군요. 그래서 한자로 이름을 다 쓰지 못하고 조금 멈칫했어요. 아는 건 잘 썼는데 나머지 두 개를 뭐였는지 도저히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부는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못마땅하게 쳐다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부모는 곧 자신의 뿌리인 법인데 어떻게 부모 이름도 모를 수가 있는지. 본인 이름만 자신 있게 쓰면 다인가? 부모 이름도 알아야지. 이건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걸 어쩌면 좋을꼬. 딱 보아하니 이름 말고는 쓸 수 있는 한자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래서 사람한테는 배움이 중요한 거야. 부모님께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가르치신 모양이구만. 예비 시모는 저를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내가 뭐 대단한 잘못이라도 한 건가 기분이 상하더군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한자 이름 말고 한글로 된 이름을 사용하잖아요. 결혼하는데 한자 이름이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러는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괜한 걸로 무시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펜을 건네며 예비 시부모님의 성함을 한자로 써보라고 했습니다. 한자는 평상시에 잘 사용을 안 하니까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럼 남자친구는 다 알고 있겠죠? 아무래도 두 분께 가르침받고 자랐으니까요. 한 수 배워야겠어요. 두 분 성함 한자로 한번 써볼래? 자, 여기 펜! 남자친구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마지못해 펜을 받아서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저처럼 버벅거리며 이름을 다 쓰지 못하더군요. 괜히 머쓱했는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알고 있는데 갑자기 쓰라고 하니까 까먹었네. 아, 까먹은 거야? 나는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았지. 아버님께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씀하셔서. 근데 아무리 까먹었어도 나보다 못 썼네. 두 분은 뿔이나 마찬가지인데 서운하게 생각하시겠다. 제 말을 들은 남자친구 얼굴은 순식간에 빨간 홍당무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헛기침을 몇 번 하시더군요. 별것도 아닌 것도 트집 잡아서 저와 저희 부모님을 깎아내려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더니 본인 아들은 저보다 더 못 썼어요.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지 참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본인 아들이나 잘 가르치라는 식으로 예의 있게 돌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말을 바꾸더군요. 아무래도 한자보다는 한글 이름이 많이 사용하니까 헷갈릴 수도 있지. 그래도 본인 이름 쓸 수 있는 게 어디야.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본관이지. 뿌리가 누구인가 그걸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 우리 집안의 본관이 어디인지 알고 있나? 네? 아니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어허이, 어떻게 결혼할 남자의 본관도 모를 수가 있나? 그래, 한자 이름은 헷갈릴 수 있다고 쳐도 본관은 알아야지.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오면서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왔단 말이야. 이거 아주 기본도 안 되어 있구만.
시부는 또 괜한 트집을 잡으면서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결혼 허락받으려고 인사드리러 온 자리이고 처음 뵙는 거다 보니 나름대로 예의 있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되지도 않는 트집을 잡아대니까 마냥 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네 아들은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하는 마음으로 남자친구에게 우리 집 본관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어떻게 아냐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님 아들도 저희 집 본관이 어디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요. 어떡해요? 저랑 똑같이 기본도 안 되어 있네요.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냐는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당연히 남자친구는 알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밖에서 큰일 하는 놈인데 저가 본관은 못하러 알아야 해. 이런 건 여자가 알아야 하는 법이다. 아까부터 내가 한 질문을 왜 우리 아들한테 똑같이 하고 난리야? 너처럼 모른다고 무시해도 되는 듯 싶어? 옛날부터 남자랑 여자는 하는 일 자체가 달랐어. 남자가 알아야 할 게 있고 여자가 알아야 할 게 있는 거야. 여자는 시집 오면 이 집 귀신으로 죽는 거다. 출가 외인이란 말 못 들어봤어? 본관이건 뭐건 시집 오는 여자 쪽에서 알아야지. 그리고 어디 두 눈 똑바로 뜨고 어른한테 말대꾸야? 너희 집에서는 어른 말씀에 말대꾸하라고 가르치셨냐? 시부는 본인 아들이 우리 집 본관 같은 건 알 필요도 없다면서 괜한 성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죠. 제가 정말 버릇이 없이 굴었다면 이런 상황을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거 당신 아들도 모른다고 똑같이 알려준 것밖에 없어요. 괜히 민망해서 저한테 말대꾸한다고 화를 내는데 이런 사람을 시아버지로 모셔야 하는 건가? 눈앞이 아득하더군요. 그래도 이때까지는 결혼을 얻겠다고 결정한 게 아니어서 최대한 예의 있게 말씀드리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대꾸한 게 아니라 아버님 말씀에 제 생각을 보탠 것 뿐이에요. 이것도 말대꾸라고 생각하시겠죠? 예의 없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가만히 입 꾹 붙이고 있는 것보다는 말씀드리는 게 오해도 안 쌓이고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인사드리러 왔는데 아버님 기분만 상하게 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저 버르장머리 없는 것 좀 보게. 어른이 가란 말도 안 했는데 어디 마음대로 일어나? 이미 저는 예비 시부에게 단단히 미운 털이 박혔습니다. 뭘 해도 좋게 안 본다는 걸 알았어요. 있어봤자 괜한 트집에 시달릴 것만 같아서 그냥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정중히 인사드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저를 따라와서 이게 무슨 예의 없는 짓이냐면서 화를 내더군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냥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그럼 계속 말도 안 되는 트집 잡혀가면서 죄송하다고 해야 해? 뭐? 그렇잖아. 결혼 허락받으려고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부모님 성함 한자로 써보라고 하고 본인 집안 본관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거야? 처음부터 대뜸 절하라고 할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 그래도 예의를 중요시 생각한다고 하셨으니까 좋게 생각하고 넘어갔어. 그런데 이건 아니지. 한자 이름 모르고 너희 집 본관 모르는 게 그렇게 무시당할 일이니?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너도 모르면서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냐고. 난 결혼하면서 한자 이름이랑 본관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 중요하니까 물어보신 거겠지. 우리 아버지가 괜한 걸 물어보셨다 뭐 이거야? 그러면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너한테 한자 이름 써봐라 본관이 뭐냐 안 물어보셨잖아. 아니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야. 결혼 허락받는다고 인사 온 사람한테 누가 그런 걸 물어봐? 어른들 생각에 버릇없이 네 생각 얹지 마. 다 뜻이 있으니까 물어보신 거야. 자고로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하는 말을 무조건 믿고 섬겨야 한다고. 그게 예의고 법도야. 난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께 깍듯이 행동했어. 내가 그렇게 한 만큼 너도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어떻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던지고 그냥 나올 수가 있어? 그나마 예의 차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나온 줄이나 알아.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뭐 이런 집안이 다 있나 학을 떼고 나왔을걸? 난 그래도 정중히 인사드리고 나왔잖아. 그래서 지금 네 행동이 잘했다는 거야? 난 네가 이렇게 버릇없는 사람인 줄 몰랐어. 아까도 그래. 아버지가 너한테 물어보신 걸 왜 나한테 똑같이 물어봐? 갑자기 나한테 한자 이름 써보라고 하질 않나? 본 건 아냐고 물어보질 않나? 왜 그런 건데? 나도 너처럼 똑같이 모른다. 무시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런 거야? 뭐? 무시? 내가 그런 생각으로 물어본 것 같니?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네. 똥 밟아서 기분 더러웠는데 그래도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지? 모르고 결혼해서 고생하는 것보다 이렇게 결혼 전에 알게 됐으니 얼마나 천만다행이야? 솔직히 너희 부모님 무슨 청학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혼자서 조선시대에 살고 계시는구나 했어. 본인 집안이 얼마나 뼈대 있는지 주야장천 설명할 때부터 심상치 않다고 느꼈어. 그래도 난 너를 믿고 그 말도 안 되는 순간을 참은 거야. 네가 어련히 알아서 날 지켜줄 거라 생각했어. 아무리 예의와 법도를 중요하게 배웠어도 사랑하는 여자쯤은 지켜줄 용기가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 아비의 그 아들인데 잠깐 그걸 잊었어. 너, 나 사랑해서 결혼하겠다는 거 아니야? 평생 함께할 사람이다 생각해서 미래를 약속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어떻게 날 이런 식으로 대하니? 길 가는 사람 맞고 물어봐. 누가 잘못한 건지. 난 너희 부모님께 잘못한 거 조금도 없어. 오히려 무리하고 개념 없게 행동한 건 너희 부모님이라고. 말 조심해. 버릇없게 행동한 것도 모자라서 감히 우리 부모님을 모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는 난 못 참아. 못 참으면 어떻게 하게? 결혼하기로 했던 거 다 없던 일로 할 생각이니? 그래, 그러자. 우리 결혼이고 뭐고 다 엎어버리자. 나도 바라던 바야. 뭐? 지금 잘못한 게 누군데 뻔뻔하게 결혼 없자는 소리를 해?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나한테 사과해. 아니, 당장 다시 들어가서 버릇없게 행동했던 거 무릎 꿇고 사과드려. 그럼 나도 네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 다 눈 감아줄게. 지금 사과할 사람이 누군데? 어이없게도 제게 본인과 본인의 부모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어난 모든 일들 다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진짜 내가 왜 이런 남자를 사랑했던 걸까? 뭐가 그렇게 좋아서 결혼까지 결심했던 거지? 지난 날들이 후회스럽더군요. 2년 동안 남자친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런 면이 있는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 알겠더군요. 남자친구가 누굴 쏙 빼다 닮았는지. 지금은 결혼 전이니까 이 정도지. 결혼하고 나면 제 아버지처럼 저를 숨막히게 할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남자친구에게 그딴 배려 필요 없다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무슨 선심 쓰니? 사과는 내가 아니라 너랑 네 아버지가 해야지. 난 사과할 이유가 없어. 잘못한 게 없거든. 그리고 이딴 집안인 걸 알았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기겁하고 도망갈걸? 넌 다시 나랑 잘해볼 마음이 있나 본데 난 아니야. 너랑 이야기하면서 이 결혼은 반드시 없던 일로 해야겠다 확신이 들었어. 나 너랑 결혼 안 해.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 헤어지자. 이번 일로 오만정이 다 떨어진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제가 모두 없던 일로 하자니까 화가 나서 난리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즉시 남자친구와 함께 맞췄던 커플 반지, 커플 옷, 커플 신발 등등 남자친구가 사준 선물까지 다 상자에 담아 정리했습니다. 부모님께도 남자친구와의 결별 소식을 전했고요. 처음에는 뭐 때문에 헤어졌냐고 놀라셨지만 제 반응에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생각하며
사실대로 털어놓을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정이 다 떨어져서 이별을 선언했지만 그래도 2년간의 시간이 어디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행복한 미래를 꿈꿨는데 이런 식으로 끝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이별의 슬픔보다는 허망하고 허탈함에 무척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 역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낸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자존심이 있어서 마음대로 하라며 연락 한 통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수척해진 몰골로 저를 찾아와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정말 나랑 헤어질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 다 잊을 수 있냔 말이야. 그냥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다 끝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독해? 왜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냐고. 나 사랑한 거 아니었어? 사랑하면 져줄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우리 부모님까지 이기려드냐?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우리 다 끝난 거 아니었어? 갑자기 찾아와서 왜 이러는 건데? 난 너랑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이만 돌아가. 보고 싶어서 왔어. 난 이런 식으로 너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잘해보자. 부모님께는 내가 잘 말씀드릴게. 그냥 눈 딱 감고 죄송하다고 한마디만 해. 그럼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뭘 죄송해. 넌 말귀를 못 알아듣니? 분명히 말했잖아.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오히려 내가 사과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 누구더러 사과를 하라는 거야? 그냥 조금 져주면 안 돼? 기꺼이 우리 부모님을 이겨먹어야겠어? 사랑하면 져준다는데 왜 넌 그러지를 못해? 겨우 이거야? 이렇게 쉽게 끝낼 만큼 날 향한 마음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겨우 이 정도라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서 우리 관계를 끝내는 거야. 정말 모르겠어? 너희 집안에 시집가는 여자들 숨막혀 죽을 거라니까? 너희 부모님, 특히 너희 아버지! 무슨 조선시대에서 타임머신 타고 오신 분 같아. 그 정도로 고리타분하고 꽉 막혀있는 사람이라고. 거기다 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힘도 없잖아. 그저 부모님 말씀에 네네 무서워서 말대꾸나 제대로 하겠냐고. 그런 너를 뭘 믿고 결혼하니? 보나마나 내 운명은 뻔한데. 내가 잘하면 되잖아. 다른 건 내가 다 양보할 테니까 우리 부모님 문제는 네가 양보해주면 안 돼? 막말로 어른 이겨먹어서 좋을 게 뭐 있어. 어른한테 예의 있게 행동해야 되는 거잖아. 우리나라는 효를 중시하는 나라라고. 제발 우리 이렇게 끝내지 말자. 나 너랑 못 헤어지겠어. 남자친구는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며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어요. 그러나 저는 설득당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른 건 다 져줄 테니 본인 부모만큼은 이해해달라는 그 말이 너무도 소름 끼쳤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저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 본인의 부모 문제가 가장 큰데 그걸 이해해달라는 게 엄청난 이기심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와 전화가 왔지만 다 차단하고 무시했어요. 집 앞에도 몇 번 찾아왔길래 친구 집에서 잔다고 안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한번 마음을 접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치가 떨리게 싫더군요. 이래서 정남이 떨어질 짓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의 잘못으로 그간 쌓아놓은 모든 감정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리니 말입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 저는 남자친구를 무시하며 피했고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제게 연락을 취하며 이별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고집피웠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이 흘렀을까요? 퇴근하고 집에서 쉬는데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청학동 대감님이 저희 집까지 올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깜짝 놀랐어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 말을 하기 전에 인사부터가 먼저 아니냐?
여간 이렇게 버릇없는 것이 뭐 좋다고 밥도 안 먹고 저러는지 원. 대체 언제까지 세워둘 게야? 손님이 왔으면 우선 집 안으로 모셔야지. 내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가르쳐야겠냐? 손님은 아니죠. 저는 아버님을 초대한 적이 없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뜻하지 않은 불청객이라고 해야겠네요. 뭐야?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건 어렵고 여기서 말씀하세요. 솔직히 다 끝난 마당에 정답게 얼굴 보고 앉아서 이야기할 사이는 아니잖아요? 천방지축에 버릇없는 것 같으니라고. 대체 이런 게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나도 네 얼굴 보는 거 썩 반갑지 않다. 누가 여기 좋아서 온 줄 아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내 아들이 너 때문에 괴로워하길래 내가 특별히 기회를 주러 온 거야. 이게 어디 흔한 기회인 줄 알아? 감사히 여겨도 모자란데 문 앞에 세워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손님을 이렇게 맞이하면 못 쓴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오늘 온 김에 너희 부모 얼굴을 직접 봐야겠다.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들이길래 자식 교육을 이렇게 시켰나 두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막무가내로 저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덕에 집에 계시던 부모님과 딱 마주치게 되었죠. 갑자기 집에 쳐들어온 것도 기겁할 노릇인데 이 사람은 글쎄 저희 부모님을 보자마자 자식 교육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니라는 식으로 막말하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잘 한번 가르쳐보겠다고 헛소리로 해댔습니다. 따님분이 하도 버릇없는 천방지축이길래 대체 그 부모가 누구인가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 뵙네요. 자식 교육이란 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지만 이건 너무 대책 없이 키운 거 아닙니까? 어른은 공경할 줄 모르고 법도와 예의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키우셨습니다. 본인의 행실이 결국 부모의 얼굴이란 걸 제대로 가르치셨어야지요.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을 제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하나, 제 아들이 너무도 사랑하고 있기에 제가 어른으로서 큰 아량으로 품어줄까 합니다. 자식 여자 하나 때문에 밥도 안 먹고 저리 알아 누웠는데 별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면 그만입니다. 앞으로 제가 시아버지로서 제대로 가르치도록 할 테니 파혼하기로 한 건 없던 일로 하고 결혼에 관해서 어른들끼리 이야기 나누시죠. 결국은 이거였습니다. 찾아온 목적은 본인 아들이 이별의 후유증으로 너무 힘들어하니 저를 용서해주는 척하며 앞으로 저의 버르장머리를 싹 뜯어고치겠다는 경고를 하러 온 것이었어요. 아니, 제가 제발 좀 받아달라고 용서를 빈 것도 아니고 용서해준다고 해도 결혼할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는데 어디서 선심 쓰듯이 이야기하는 건지 기가 차더군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고 죽어도 그쪽 며느리 될 일 없으니 이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아니 아저씨! 뭐, 아저씨? 어허이 참나, 이런 고얀 버르장머리를 봤나? 이것 좀 보십시오. 따님이 이렇게 어른 무서운 줄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께 뭐라 할 것 없어요. 결혼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헤어진 마당에 예의 차리면서 아버님이라 부를 이유 있나요? 그냥 편하게 아저씨라고 부를게요. 아드님한테 못 들으신 모양인데 저는 이미 마음 접은 지 오래예요. 아저씨처럼 현재를 살지 않고 조선에 머물러 계신 분을 시아버님으로 모시고 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용서고 뭐고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걱정하실 정도로 예의 없는 사람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 나름대로 자식 농사 잘하셨어요. 학창시절 사춘기로 힘들게 해드린 적 없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듯한 직장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제가 버르장머리였고 이상한 게 아니라 아저씨가 이상한 거예요. 인사드리러 온 사람한테 부모님 성함 한자로 적어보라고 하질 않나. 남자친구 본관 어디인지 미리 알아보고 와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트집 잡는데 참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전화되니까 그나마 예의 있게 인사드리고 나온 거예요.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인사고 뭐고 뭐 이런 집안이 다 있냐 하면서 바로 쏘아붙였을걸요? 이? 이게 지금? 왜요? 또 말대꾸한다고 뭐라고 하시게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에요. 아무리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본인의 생각쯤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른이라고 무조건 다 맞는 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듣기 싫다고 말대꾸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저씨 계속 이런 식이면 아드님 장가 절대 못 가요. 세상 어떤 여자가 이런 집안에 시집가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저씨 민망하실까봐 좋게 돌려서 말했는데 남의 귀한 집 자식 시험할 시간에 아저씨 아들이나 잘 가르치세요. 본인 자식도 부모 성함을 한자로 못 쓰는데 누구 자식을 뭐라고 하나요? 그럴 입장은 아니시잖아요? 내 자식은 몰라도 괜찮고 남의 자식은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진부하게 느껴지네요. 저는 그런 분을 시아버지로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드님께 얼른 마음 접고 일어나라고 전해주세요. 이런 고얀 것! 너 아니면 들을 며느리가 없을 줄 알아? 내 아들이 하도 좋다고 해서 특별히 기회를 주려고 했건만 네 복을 네 발로 차는구나.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걸 누가 데려갈지 참으로 걱정이다, 걱정이야. 아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드님보다 더 좋은 남자, 더 좋은 시부모님 만날 거니까 두고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버르장머리 없다고 뭐라 하시는데 솔직히 아저씨가 저보다 더 예의 없는 거 아세요? 이 늦은 시간에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불쑥불쑥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거 엄연히 주거침입죄라고요. 그러니 이만하시고 나가주세요. 어떻게? 경찰 부를까요? 예비 시부였던 사람은 제 말에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부들부들거리며 간신히 화를 참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정말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굴자 어디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며 집을 나갔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는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서운하다, 정말 이렇게 헤어질 거냐는 등의 구질구질한 문자가 오긴 했지만 다행히 찾아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단하고 무시한 채 지내고 있습니다. 헤어지는 이유가 너무 창피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조금 그랬는데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찾아온 뒤 왜 헤어졌는지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저처럼 어이없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본인 아들도 모르면서 왜 귀한 내 자식한테 뭐라고 하냐면서 그딴 집안이랑 손절하기 잘했다고 하시더군요. 또 남자친구를 좋게 봤는데 부모한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쩔쩔매는 등신인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 뒤로 저는 이별을 잘 극복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말 것과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꼭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제대로 되었으니 좋은 인연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원래 똥차 가고 벤츠 온다고 하잖아요. 저의 앞날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